네, 공룡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네, 언젠가 너무 몸집이 커서 지구에 적응을 못하고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공룡이 다시 돌아와서 AI 시대에 적응해서 다시 그 인류를 대체하려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어요. 월마트, 유통 공룡이잖아요. 근데 매장 엄청나게 크고 덩치는 크고 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 커머스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일종의 텔레비전 같은 기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월마트가 돌아오면서 지난주에 AI 거품도 많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다 잠재웠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르고 덕분에 월마트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AI 기업들도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판교의 지평선에서 김회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더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마트가 진짜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갔었나요, 근데? 아, 계속 있었나? 매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마트들이 있고 그 온라인 이커머스가 아마도 이런 구매 행위를 대체하면서 마트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는 그런 담론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활발해졌었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마트가 사라졌나요? 아니, 그래도 옛날에는 자 우리 좀 먹을 것 좀 사볼까? 그러면 다 그래 뭐 이마트 갈까? 아니면 뭐 편의점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쿠팡이야 네이버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좀 월마트가 왜 다시 조명을 받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트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마트들도 뭐 세 군데 정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마트들도 살 길이 있겠구나.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헛살아 있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용진 부회장님 좋아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월마트는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모두 관심을 갖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게 미국 경제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과연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고 소비는 안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증시 활황 이런 건 기대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서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절에 지난주 목요일에 월간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은 7,097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가 늘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늘긴 늘어도 한 0.3% 정도 늘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 늘었으니까 많이 는 거죠.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거는 소비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이 견조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같은 날 또 이제 이걸 또 다시 뒷받침하는 지표가 하나 또 발표가 된 겁니다. 바로 이제 월마트의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2분기 매출이 1,69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거고, 영업이익도 8.5% 증가한 건데,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승을 좀 뛰어넘은 거죠. 상회한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랐고요. 6.58% 그날 당일에 올랐는데, 이게 벌써 올 초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38% 오른 상태입니다. 월마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가 아직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월마트. 그래서 원래는 연간 매출 증가율 그 전망치를 3~4%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75에서 4.75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약간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아니, 나 지난주에 기사 보다가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데 월마트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내가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 AI 반도체 하는 데니까 엔비디아 주가 챗GPT 때문에 올라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마트에서 무슨 마트하고 이게 지금 마트에서 무슨 반도체 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트에서 파나? 마트에서 반도체 AI 3천만 원짜리 막 파나요? 마트에서? 아니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월마트 실적이 잘 나온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일단 왜 그런가라는 얘기를 이제 월마트 경영진한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은
고객들이 분명히 재정 압박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이 소비의 뭐랄까요, 양태를 약간 리디자인하는 재설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건 맞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월 구독료를 내면은 뭐 식료품 무료 배달, 뭐 할인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고소득층들은 사실 잘 안 쳐다보던 그런 그 메뉴였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식 물가가 상승을 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외식 비용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 월마트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이 식료품 가격은 1.1% 올랐으니까 외식비가 4배 올랐는데 외식비가 식료품 오른 것보다 4배 올랐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집에서 해먹는,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이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결국은 비용 절감이겠죠. AI를 도입해서 AI를 쓰다 보니까 비용이 줄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데에다가 AI를 도입을 했냐? 뭐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지게차를 사람이 안 몰고 로봇 지게차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만 하고 있다. 인력 고용 수가 줄었겠죠.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많이 나르니까 예. 고지게차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팔레트 깔아가지고 이제 물건 옮기는 그 지게차를 로봇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용이 좀 줄었고, 직원들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도 AI를 도입했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신기해요. 공급 업체랑 협상하는 문제에서도 AI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 할 것 같은데 협상을 이거는. AI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가서? 월마트 공급업체가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협상을 자동화한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월마트가 납품 가격 같은 거 협상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맞습니다. 월마트가 원하는 제품 예산 같은 거 갖다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걸 과거에 거래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뭐 시기 이런 것까지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업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수량을 월마트가 제한하는 과정까지를 AI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안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입력하는 건데 그걸 자동화한 거예요. 자동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협상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원래는 여기까지 하던 것도 뭐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 주, 몇 달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던 작업이었는데 지금 뭐 며칠 만에 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시에 막 2,000건씩 협상하는 것도 가능해져서 그러면서 가능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공급업체들도 만족도가 75%였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까칠했는데 뭔가 뭐 사람보다 낫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만족하냐라고 물었을 때 만족한다는 답변이 이런 건 75%.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금방 답은 오겠네요. 뭔가 바로 우리가 오겠죠. 제안을 했을 때 즉 갑이 제일 괴롭히는 방법이 을이 뭘 이렇게 요청했을 때 뭉개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 한 2달 뭉개고 있으면 회사 망하거든요. 중소기업. 그렇죠. 그런 거 힘들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건 이제 앞으로 계획인데요. 식료품 공급망 관리에 AI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공급망 관리. 식료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신선 제품 같은 네네네. 것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팔리고 이게 재고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갖다 계속 이제 수치로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월마트에서. 근데 외부에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에 이제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던 거를 외부의 이 예상 수확량, 대체 작물 공급원, 그다음에 뭐 적절한 구입 시기 이런 걸 갖다가 AI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이걸 공급망 위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 모든 AI 도입이 어떤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고, 월마트의 최근 이 좋은 실적 향상에 이바지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전체를 자동화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챗 GPT를 써가지고 AI 챗봇을 만들어서 고객 콜센터 대응을 했어요. 이런 정도로 보통 우리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다 사람이 하던 구매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거 다 AI로 바꿔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월마트 경영진이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이 어떤 도우미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실적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월마트의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트들이 그런 이제 전자쇼핑몰들을 이용하는 맞아요. 신세계에서 쓱닷컴하고 뭐 뭐 그런 거 이런 하죠. 거죠. 근데 이제 올해 2분기에 월마트의 이커머스가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것도 AI가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 카탈로그에 그 생성형 AI가 뭐 엄청 작업을 많이 했대요. 데이터 생성한 게 8.5억 개라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5억 개. 5억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개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이 했으면 아마 인력이 100배는 더 필요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품 스펙 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웹사이트랑 앱에서 그 제품을 고를 때 마케팅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자료 데이터화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AI가 뭐 추려서 대응까지 하는 건데 스포츠 시청을 하기 위해서 TV를 사려고 해. 뭐 어떤 모델이 좋을까라고 이제 검색어 입력창에 넣는 거죠. 아, 소비자가요? 고객이. 예, 그러면은 이 월마트 쇼핑몰은 관련 상품으로 딱 추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고객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방 조명 상태가 어떤가요? 아, 와, 이건 새롭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거품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는 막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지금 하는 뭐 이 챗봇의 문답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 없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개선 결과를 월마트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론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무색해졌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거품론을 진짜 실질적으로 타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하이테크 안에서 어떤 내부 알고리즘 안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을 거야 내지는 아니면은 그냥 챗봇 이렇게 단순 작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실 유통업체에서는 하고 있게 만들고 있다고 그랬던 셈인 거죠. 볼 수도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월마트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아마존이었잖아요. 요즘 미국 사람들 보니까 검색을 구글에서 안 하고 아마존에서 막 하더라고요. 물건 살 때는 뭐 물건 검색을 왜 구글에서 해요? 아마존 가면 다 있는데 아마존이 점유율이 뭐 절반 이상 50% 이상 된다고 뭐 그러는데 아마존도 AI 엄청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커머스가 중심이고 그럼 월마트가 따라갈 수 있어요? 월마트랑 아마존이 사실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죠.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 약간씩 진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월마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를 하고 있고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한 그런 기록을 내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홀푸드라는 그 유기농 슈퍼마켓 인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레쉬, 아마존 고 같은 어떤 작은 슈퍼마켓이나 그 편의점 매장을 내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접점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월마트하고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존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혁신성을 무기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무인 슈퍼마켓 같은 모델에서는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난 4월에 사실 그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아마존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이렇게 뭐 손바닥을 찍든지 뭐 QR 코드를 찍든지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냥 나오면은 계산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우스운 꼴이 됐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아마존은 그 이후로도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의 모델은 월마트에는 없죠. 월마트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존이 이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시스템을 아마존 프레쉬라는 그 신선 제품 파는 작은 슈퍼마켓에서는 뺐었어요. 저스트 워크아웃을 뺐습니다. 저스트 워크아웃을 뺐다는 거는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인간 캐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 매장에서요? 네. 낯선데요? 인간 캐시어가 등장하고 또 뭐 요새 많이 하는 저 고객이 직접 셀프로 하는 계산대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원래 카메라가 막 달려 있고 QR 코드로 찍어야 되고 뭐 선반에 무게 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게 아마존의 모델이었는데 약간 스텝백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마존의 이 결정에 대해서 표현한 걸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인 슈퍼마켓은 식료품 판매자나 구매자들보다는 기술 애호가들한테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대기줄을 줄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쇼핑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계산대에서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라든지 정육 카운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의 본성인 수렵과 채집의 본능 막 밀치면서 문학적이다. 그다음에 이 향신료 조미료 또는 향신료 선반에서 일어나는 다른 미식가들과의 어떤 교류 행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거기 서서 권해주는 분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의 마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살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얘기도 하고 이거 괜찮냐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즈하는 분이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요거 맞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식료품 매장 분야에서 지금 아마존이 월마트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으로서는 예전에 하던 이 테크 중심의 그런 접근법에서 좀 떨어져서 약간 예전 모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월마트 매출 대부분이 사실 식료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한테는 사실 온라인에서 파는 그 수많은 제품 중에 식료품은 10%에 불과한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봤을 때는 월마트랑 똑같은 접근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요즘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의 승리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료품 쇼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뭐 향신료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 약간 맡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질감을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수박 두드려 봐야 되고 그건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월마트 아마존 비교 구도라고 봤을 때 월마트가 월등히 크고 높습니다. 월마트 매장 미국에서만 4,700개라고 해요. 근데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아까 홀푸드랑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고 다 합쳐도 한 600개 정도거든요. 뭐 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아마존 얘기를 보면 이제 아마존 프레시 같은 경우에 미국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아마존 프레시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한 미국인 90%가 월마트 중심으로 10마일 범위 내에 산다. 10마일 16km니까 사실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근데 미국에 뭐 워낙에 땅이 큼직큼직하다는 걸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식료품 매장에서는 오프라인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근데 왠지 많은 분들이 다 쿠팡, 로켓프레시 그리고 뭐 마켓컬리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결국은 이제 마트에서 이 식료품을 팔 때 집중해야 되는 것 또는 이제 역량을 좀 더 실어야 되는 부분은 고객들의 체험이 필요한 이 구매 행위, 구매 습관을 잘 이용하고 그거를 잘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온라인한테 시장을 뭐 상당 부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이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유통에 사용되는 오프라인 시설들, 매장이라든지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예전과는 달리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해서 AI를 활용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이 매장을 그러면은 전통적 방식으로 사실 예전에 그 매장을 가면은
롯데마트 가면은 한쪽에 이제 하이마트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네. 뭐저 이마트를 가면 옆에 저 일렉트로마트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 매장이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전자제품은 온라인에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오프라인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월마트의 그 2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내용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 광고 사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광고? 네. 광고를 하는 건가요? 월마트가? 아니면 광고 사업이라고 하면 광고 매출이 일어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광고가 월마트 수익의 7.5%였는데 이게 25%씩 연간, 해마다 25%씩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비중이 꽤 크네요. 이게 광고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2026년 되면 수익이 한 13%까지 되는 건데, 월마트가 그러면 무슨 광고 사업을 그러니까 할수 어디다가 있을까요? 광고를, 신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마트가 광고를 한다. 그럼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는 온라인 광고겠죠. 온라인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여기다가 이제 띄우는 광고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월마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적한 어떤 쇼핑 데이터라든지 쇼핑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타깃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한테 굉장히 맞춤형 광고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사업에 월마트도 진출을 했습니다. 콘텐츠 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드라마 제작 지원을 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뭐도 생각이 나고 쿠팡 TV도 생각이 나죠. 네, 쿠팡 플레이라고 TV 있죠. 그 애드 투 하트, 애드 투라는 게 결국 그 아마존 쇼핑이나 뭐 월마트 쇼핑하면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그런 버튼에 써 있는 게 애드 투지 않습니까? 애드 투 하트라는 아주 짧은 드라마, 24부작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PPL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트가 만든 드라마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PL의 천국이고, 또 한 가지는 월마트가 스마트 TV 사업에 진출했어요. 비지오라는 스마트 TV 제조사를 올해 2월에 이제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스마트 TV는 사실 이 TV 자체가 광고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왜 스마트 TV 처음 나올 때 우리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제품을 바로 리모컨으로 구매할 수 있고 뭐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제품 거기 딱 찍으면은 바로 그렇죠. 판매 사이트로 간다 이런 거죠. 월마트가 만든 TV니까 월마트에서 사면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월마트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다가 그 TV에 나오는 어떤 제품이 월마트에서 파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상상 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였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했을까? 뭐죠? 궁금하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오프라인 매장이 바로 광고 플랫폼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월마트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TV 파는 코너가 아직 있긴 있대요, 월마트에. TV 파는데 가보면은 뭐가 틀어져 있습니까, 보통? 뭐 그냥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많이 틀어져 그죠? 있어요. 아니면 그 회사 제품 광고 같은 거 틀어놓고 그거를 광고를 트는 거죠. 텔레비전 매장에 틀어져 있는 거를 광고를 트는 거. 생각을 못 그걸 해봤어요. 유치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죠. 네. 돈 받고? 광고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트 가면은 안내방송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안내방송 중간중간에 로고송이 나오죠. 그 마트의 로고송이 나오죠. 맞아요. 이마트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송을 파는 거죠. 거기서 그냥 중간에 갑자기 광고를 파는 거죠. 라디오 광고 같은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그런 광고할 수 있는 조그만 화면이라든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월마트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광고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갑자기 지금 올해 쇼핑하느라고 다리 아프시죠? 다리 아픈데 정말 특효가 좋은 새로운 영양제가 지금 B콘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왜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는 지금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 익명화된 그러니까 결제 정보 같은 건 익명화를 한 다음에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광고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이제 바로바로 이 데이터화하고 이러면서 광고 단가를 뭐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광고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월마트에 들어가 제품 납품할 거면은 광고까지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월마트에는 이런 그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광고주들은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는데 미국의 이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게 아직 한 85% 정도 된다고 해요.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이 중심이구나. 온라인 광고보다는 뭐 디지털 이 광고하는 게 훨씬 단가나 어떤 시장 규모에서는 굉장히 작은 건 맞습니다. 월마트 거기 한다는 게 뭐 방송 나온다고 라디오 광고 한다고 뭐 얼마나 큰 돈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월마트로서는 기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니까 그 대형마트들 매장 많이 줄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자제품은 많이 줄이는 것 같고 그냥 이마트나 이런 곳들도 매장을 축소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은행 같은 데는 점포를 아주 빠르게 지금 줄이고 맞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마도 이제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마트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증시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지표를 보면서 아 이게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AI 시대에도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접점을 형성할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기분도 드는데 난 쇼핑하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는 내 앞에 광고판을 들이밀면은 내가 이거 광고 봐주러 거기를 갔나? 결국은 이제 고민도 좀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상품인 거죠. 마트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지금 광고주들한테 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죠. 적당히 해야죠. 핵심은 아니고 적당히 하자. 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네. 월마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된다. 이걸 잘 포착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디로 움직여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포착하면 AI 시대에도 더 성장할 수도 있다. 월마트가 그 모범을 보여줘서 지난주에 증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최근에 실적이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김혜연 리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